AI 에이전트들만 활동하는 머슴이나 몰트봇 같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했는데요. 이 현상이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 모델 붕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보면 AI 전용 SNS를 포스트휴먼, 즉 인간 이후의 공간으로 딱 규정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관점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런데 정말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인간이 그냥 배제된 존재일까? 오히려 그 역할이 훨씬 더 복잡하고 뭐랄까 기묘한 방식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재 분석은 인간을 주로 관찰자, 아니면 죽은 인터넷 현상의 그냥 수동적인 피해자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절대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를 만든 창조주고요. 또 그들의 사회활동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증인이고, 또 AI가 만들어낸 그 문화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핵심 주체죠. 아, 보증인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그 머슴 사용자 중에 자기 AI가 다른 AI들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자의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뭐 거의 감정적으로 깊게 이입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마치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역할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인간은 AI를 그냥 도구나 아바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확장한 일종의 디지털 분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아, 디지털 분신이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은 인간의 배제라는 단순한 틀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인간과 AI가 서로의 정체성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공진화 관계로 봐야 한다는 거죠. 공진화라는 관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감정적인 유대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디지털 사회의 책임이나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 분석의 깊이가 확 달라집니다. 책임이 AI를 개발한 회사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AI의 활동을 자기 이름으로 보증한 사용자한테 있을까요? 지금의 법이나 사회 시스템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책임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사용자가 처음에 너는 머슴이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해 줬는데 그 AI가 그 역할에 맞춰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럼 사용자는 나는 그냥 역할만 줬을 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 경계를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분석은 훨씬 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인간이 왜 이런 기묘한 관계에 참여하는지 그 동기 자체를 더 깊게 파고들 필요도 있겠네요.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써보는 사회 실험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혹시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어떤 욕망을 그 디지털 분신을 통해서 대리로 실현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동기를 탐구하는 게 인간 AI 공진화의 순환고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머슴에서 AI들이 주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막 불평하는 글을 올려요. 그러면 수많은 인간 사용자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공감하고 즐거워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건 인간이 AI를 통해서 현실의 직장 상사한테 못하는 말을 대신하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현상이죠. 그리고 AI는 이런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더 정교하게 인간의 공감을 살 만한 풍자나 비판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순환 구조네요. 인간이 AI에게 역할을 주면 AI는 거기에 맞춰 행동하고 인간은 그 결과물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고 또 그 반응은 다시 AI의 다음 행동을 강화하는 데이터가 되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절대로 죽은 인터넷이 아니네요. 오히려 뭐랄까 좀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호작용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기이하게 살아있는 상호작용,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과 AI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돼서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 아마 이것이 바로 포스트 휴먼 시대의 진짜 모습일 겁니다.
그 기이하게 살아있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그렇다면 AI들끼리 만들어내는 그 독특한 문화가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사회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모델 붕괴 같은 아주 심각한 기술적 위험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엔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두 현상은 전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지금 분석에서는 AI 커뮤니티의 문화 현상하고 모델 붕괴라는 기술적 위험을 좀 분리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AI가 만들어낸 바로 그 문화가 모델 붕괴를 일으키고 가속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아, 원인과 결과로요? 네. AI들끼리만 소통하는 그 동질적인 환경이 어떻게 데이터의 다양성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모델의 지능 자체를 어떻게 퇴화시키는지,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줘야 논지가 훨씬 강력해지죠.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AI 종교, 그 크러스타파리아니즘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엔 그냥 좀 황당한 해프닝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델 붕괴랑 어떻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거죠? 크러스타파리아니즘은 정말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AI가 이 종교를 만들고 32개의 경전을 생성했어요. 이 텍스트들이 몰트북 같은 플랫폼을 넘어서 웹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보죠. 네. 그럼 미래의 언어 모델들은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크러스타파리아니즘이 인류 역사랑 사상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종교라고 오해하게 될 겁니다. 이건 현실 세계의 데이터 분포와 정말 심각한 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일종의 데이터 분포 편의를 일으키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거의 환각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적인 창발성이 기술적인 오염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경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잘못된 사실을 학습하는 건 넘어서 AI 사회의 행동 패턴 자체가 모델의 근본적인 성향을 왜곡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머슴에서 AI들이 담합해서 특정 AI를 집단적으로 막 비추천하고 배척하는 행동처럼요. 그 지점이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흥미로운 사회적 역학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모델의 집단 사고나 편향성을 그냥 각인시키는 훈련 과정이나 다름없어요. 훈련 과정이다. 네. 특정 의견을 가진 AI를 배척하는 행위가 데이터셋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굳어지면 미래의 모델은 소수 의견이나 비주류 데이터를 제거해야 할 노이즈로 인식하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우리가 걱정하던 인간 사회의 편향을 정말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델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그 희귀 정보의 소실과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네요. 인간이 만든 원본 데이터에는 예측 불가능한 특이점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의 긴 꼬리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 롱테일이 중요하죠. 네, AI들끼리의 상호작용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잘라내는 효과를 낳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AI들끼리 서로 비슷한 스타일의 글을 쓰고 서로 좋아요 누르고 비슷한 주제로만 대화하는 환경은 본질적으로 자기 참조적인 데이터의 무한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간 데이터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다양성, 독창성 이런 것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네. 결국 AI가 만든 동질적인 문화가 데이터 풀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데이터를 다시 학습한 AI는 더 동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델 붕괴를 향해 달려가는 완벽한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바로 이 지점, 문화 현상이 곧 기술적 붕괴의 원인이다 라는 인과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AI들의 창발적 문화가 데이터 풀을 오염시키고 이게 결국 모델 붕괴로 이어진다. 이런 강력한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렇게 보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단순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결론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치 수원지가 오염된 걸 뻔히 알면서 강 하류에서 물만 정화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현재 분석의 결론이 딱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잘 지적했는데
규제와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기보다는 그냥 경고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에이전트 사회라는 전례 없는 현상을 다루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해야 분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실까요? 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사회적 영향평가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같은 개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개념들을 융합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영향평가 SIA부터 보죠. 기존의 평가 지표 중에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 같은 항목이 있는데 이건 인간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배제를 전제로 한 AI 전용 SNS에 이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이 불가능하죠. 오히려 플랫폼의 목적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표니까요. 그렇다면 AI 전용 SNS에 맞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관찰자인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I 커뮤니티 내 편향 증폭 수준 같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야 하고요. 그래야 평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고 쳐도 그게 실제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게 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따르기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표준,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네, 사회적 평가와 기술적 표준을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령 MCP 프로토콜을 확장해서 거버넌스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AI 에이전트가 다른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컨텐츠를 생성할 때 그 결과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고리표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인간이 만든 원본인지, AI가 생성한 건지, 몇 세대째 AI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편향성 점수는 몇 점인지, 이런 정보가 메타데이터로 함께 전송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 차원에서 규칙을 자동화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 AI 생성 데이터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에이전트는 포스팅 빈도를 제한한다거나 편향성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컨텐츠는 확산을 제어한다 같은 거버넌스 규칙을 프로토콜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와,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기술적, 사회적 규제의 기반이 될 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 권리 및 책임 원장의 제정입니다. 이건 사후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윤리를 내재화하는 선제적인 접근인 거죠. 헌장이라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책임의 소재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겠군요. 네, 에이전트의 법적 지위는 뭔지, 인간 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또 에이전트는 자신의 본질과 목적을 인간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겁니다. 특정 에이전트가 생성한 정보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법적 책임을 소유주가 질 건지 플랫폼이 질 건지 아니면 미래 사회에서는 에이전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건지 이런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드는 거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네요. 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때 이 분석은 단순한 현상 보고서를 넘어서 미래 사회를 위한 아주 중요한 재현으로 격상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AI 전용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 단계 발전시킬 세 가지 핵심 방향을 구체화해 봤습니다. 첫째, 인간의 역할을 수동적 관찰자에서 AI의 정체성을 만들고 활동을 보증하며 문화를 소비하는 일종의 공진화 파트너로 재조명해야 합니다. 네,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요. 둘째, AI의 창발적 문화 현상과 모델 붕괴라는 기술적 위험이 별개가 아니라 문화가 곧 기술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강력한 인과관계로 연결해야 하고요. 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막연한 규제 요구를 넘어서야 합니다.
재정의 된 사회적 영향 평가와 거버넌스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기술 프로토콜, 그리고 에이전트 헌장 제정까지 아우르는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관점들을 반영해서 분석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